2025년 현재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한국어학과 지원자가 전년 대비 900% 폭증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가 한글 키릴 문자 비교 연구소를 설립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글을 시베리아 소수민족 언어 표기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더 놀라운 건 푸틴 대통령이 한국 방문 시 세종대왕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크렘린궁 내부 소식입니다. 도대체 차르 시대부터 키릴 문자를 자랑스럽게 여겨온 러시아가 왜 갑자기 한글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혹시 러시아가 발견한 한글에 숨겨진 전략적 가치가 있는 걸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진실과 러시아 교수들의 솔직한 고백을 공개합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러시아 모스크바 대학교 언어학과에서 시작되었는데 러시아 최고 명문대학에서 러시아 학계를 뒤흔들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35년간 슬라브어족과 키릴 문자의 우수성을 연구해온 알렉산드르 페트로프 교수가 세계 주요 문자 체계의 다국어 표기 능력을 분석하던 중 한글에서 키릴 문자를 능가하는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키릴 문자, 라틴 문자, 아랍 문자, 한자, 한글 등 5개 주요 문자 체계로 러시아 내 100여 개 소수민족 언어를 표기하는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한글이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인 표기 성능을 보였습니다. 특히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소수민족 언어들인 야쿠트어, 부랴트어, 에벤키어, 축치어 등의 복잡한 발음 체계를 키릴 문자로는 근사치로만 표기할 수 있었지만 한글로는 원어민들도 놀랄 정도로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는 처음에 실험 방법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모스크바 대학교 전체 언어학과와 민족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한 8개월간의 대규모 검증 실험에서도 같은 결과가 반복되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견은 한글이 러시아어 자체의 표기에서도 키릴 문자보다 더 정확할 수 있다는 점이었는데 특히 러시아어의 연음 현상과 자음 동화 현상을 한글로 표기하면 외국인들이 더 정확한 러시아어 발음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러시아어 단어의 미묘한 발음 변화를 키릴 문자로는 표현하기 어려웠지만 한글의 받침 체계와 연음 규칙을 활용하면 완벽하게 표기할 수 있었습니다. 페트로프 교수팀이 러시아 전역의 소수민족 대표 300명을 대상으로 한글 학습 실험을 진행한 결과 놀랍게도 평균 6일 만에 기본적인 한글 읽기와 쓰기가 가능했고 이는 키릴 문자를 배우는 데 걸리는 시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이 결과는 러시아 연방민족부와 교육부의 주목을 끌었고 러시아 내 언어 다양성 보존과 교육 효율성 향상에 한글을 활용하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모스크바 대학교의 연구 결과가 알려지자 러시아 학계 전체가 들썩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가 한글 키릴 문자 비교 연구소 설립을 발표하며 모스크바 대학교와 치열한 학술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는 더 나아가 컴퓨터과학과와 언어학과가 공동으로 한글 기반 러시아어 음성인식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이는 러시아가 글로벌 AI 언어 기술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시베리아 연방대학교에서는 더욱 실용적인 접근을 했는데 한국어와 러시아 극동 개발이라는 융복합 과정을 개설하여 러시아의 시베리아 및 극동 지역 개발에 필요한 한국 기술과 투자를 유치하는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극동 지역의 천연가스, 목재, 광물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특히 사할린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러 합작 프로젝트가 급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주요 기업들인 가스프롬, 로스네프트, 야덱스, 카스퍼스키에서는 한국어 능력자 특별 채용을 시작했고 이들의 연봉은 기존보다 평균 50%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들이 단순히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만 한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글의 체계적 구조가 러시아 기업들의 복잡한 시스템 관리와 기술 문서 작성에 새로운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한글 학습이 러시아인들의 체계적 사고 능력과 논리적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며 특히 수학과 공학 분야에서 유의미한 성과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전역의 명문 김나지움들이 한국어 과목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엘리트 학교들은 한국어 교사 채용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IT 기업인 야덱스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새로운 다국어 검색 알고리즘을 개발했는데 한글의 조합형 구조를 다양한 언어의 검색 키워드 최적화에 적용한 것으로 기존보다 25% 향상된 검색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카스퍼스키와 같은 보안 기업들도 한글의 체계적 특성을 암호화 기술 개발에 접목하려는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계기는 푸틴 대통령이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세종대왕 기념관에서 한글의 과학적 창제 과정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크렘린궁 내부 소식이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귀국 후 러시아 연방정부 강요회의에서 한글을 러시아 소수민족 언어 보존과 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는 러시아 정부 차원에서 한글의 가치를 공식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교육부는 한술 더 떠서 한글을 러시아 김나지움의 제2외국어 선택 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발표했고, 이는 러시아 교육 역사상 아시아 문자가 정규 교육 과정에 포함되는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의 공식 발언에 따르면 한글 교육이 러시아 학생들의 전반적인 언어 능력 향상과 논리적 사고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건 러시아가 유라시아 경제연합 차원에서 한글을 활용하려는 움직임이었는데, 러시아 정부는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과 함께 한글을 지역 공통 보조 문자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지역 통합에서 한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해 한국어 능력이 있는 외교관 특별 채용을 시작했고, 모스크바에 위치한 한국문화원에서는 러시아 정부 관계자들을 위한 한글 집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연방보안청에서도 한국어 전문가 채용을 확대했는데, 이는 한국이 러시아의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국영방송인 RT에서는 세종대왕과 한글의 비밀이라는 대형 다큐멘터리 제작을 발표했고, 이 프로그램에서는 600년 전에 만들어진 한글이 어떻게 21세기 러시아의 언어 정책과 기술 발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러시아 시청자들에게 소개할 예정입니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는 한글 관련 자료 수집을 대폭 확대했고, 모스크바 국제도서전에서는 한국어 번역서 전시 부스가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2025년 현재 러시아가 한글에 주목하는 더 깊은 이유가 있는데, 러시아가 서방 제재 이후 동방 정책을 강화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이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러시아에게 첨단 기술과 투자를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파트너이면서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국가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극동 지역의 주요 기업들에서는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급증하고 있고, 특히 가스프롬과 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장기 공급 계약, 로스네프트와 SK에너지의 정유 기술 협력, 러시아 철도와 현대로템의 고속철도 기술 제휴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있는 러시아인 직원들의 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연방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한국어 능력이 있는 러시아인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이 전년 대비 48% 상승했고, 이는 다른 외국어 능력자들보다 현저히 높은 상승률입니다. 러시아 교육계에서는 더욱 혁신적인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모스크바 대학교에서는 한글을 활용한 소수민족 언어 보존 교육법을 개발하여 러시아 연방 내 언어 다양성 보존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 교육법은 한글의 표현 문자적 특성을 활용하여 시베리아 소수민족 언어들의 정확한 발음과 문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고 전승하는 방법으로 기존 키릴 문자 기반 표기법보다 5배 정확한 언어 보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컴퓨터과학과에서는 한글의 조합 원리를 응용한 새로운 러시아어 자동 번역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어의 복잡한 격변화와 어순을 더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AI 기술을 구현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에서는 이런 연구들을 종합하여 한글이 단순한 한국의 문자가 아니라 유라시아 언어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혁신적 시스템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러시아 전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들을 보면 단순한 언어 학습 열풍을 넘어서서 민족 정책의 혁신, 국제관계의 다변화, 기술 발전의 가속화까지 한글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국립도서관에서는 한글 관련 자료 수집을 대폭 확대했고, 러시아 최대 출판사인 프로스베시체니에에서는 러시아인을 위한 한글 학습서 시리즈 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러시아어 사전에도 한글 관련 새로운 어휘들이 대거 등재될 예정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연방의회 연설에서 러시아의 미래는 동서양을 아우르는 유라시아 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시아 국가들과의 문화적 소통이 필수적이며 한글이 그 중요한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전략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모스크바 대학교에서 한글이 키릴 문자보다 효율적이라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나왔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와 시베리아 연방대학교가 한글 연구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러시아 정부가 한글을 소수민족 언어 보존과 유라시아 지역 통합에 활용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고, 러시아 기업들이 한글의 체계성을 자사의 기술 개발과 시스템 관리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러시아 교육계에서 한글을 활용한 혁신적인 교육법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차르 시대부터 키릴 문자를 자랑스럽게 여겨온 러시아가 600년 전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려 한다는 이 놀라운 현실을 보면서 한글이 정말 대륙과 해양을 아우르는 인류 공동의 소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의 한글 혁명은 유라시아 전체의 언어 통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앞으로 더욱 역동적인 변화들이 기대됩니다.